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다.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기만 하면 원망하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싸웠을 거야. 응? 옆집 할망구는 아들이 와갖고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줬다는데 나는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근데 나한테 사주는 놈 한 놈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겨운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냉면 먹고 싶으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니까 누가 나한테 사줘야 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사주기를 원해. 70, 80이 돼서. 그래서 제발 재산,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하면 돼.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으면 돼요. 자,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냄새가 하도 나서 보니까 죽은 지 6개월 돼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뻐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에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로도 한 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꼴가닥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욕이에요. 며느리욕.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그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라고 고해성사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지금 우리 첫 강의 때는 우리가 지금 100년을 사는 시대가 왔다. 100년. 근데 대부분이 인생을 설계하는데 되게 어떻게 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30살에 이거 준비해서 장가 가갖고 50까지 자식 다 키우고 60에 인생 설계를 대부분이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자기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우리말에 이런 게 있지.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놀아?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예? 안 죽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예.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죽을 땐 정말 행복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게 차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내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예요.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인데 일본보다 노인 자살률이 2배가 높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1996년에는 10만 명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살하는 할머니들이 28명이었는데 2006년 10만 명당 50명이 훌쩍 넘어버려요. 50명이.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 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텔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날로. 올 들어 일본에서 노인이 집에서 병간호하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3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주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쓰러져도 끝까지 그걸 보살피면서 살아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요. 보살피다가 지치면요. 죽여버려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여자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범행 후 대부분 뭐라 그래? 병간호가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5월 26일에 부인을 살해한 할아버지가 89살 할아버지가 85살짜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대기업 출신으로서 정년퇴직하고 연금생활까지 버젓이 하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지난 작년 9월부터 부인이 파킨스병에 걸린 거예요. 부인이 우울증까지 이제 겹쳐갖고 한층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로 성실하게 보살폈어요. 근데 3월 달에 할아버지가 이게 넘어져갖고 여기 대퇴부, 여기가 그냥 엉치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결국은 남에게 패 끼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인 거를 엄중하게 추궁하면서도 부인이 병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3년 징역형을 하고 5년 집행유예를 내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명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는 안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노년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외롭고 안 외로우냐의 문제. 이거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이 혼자 밥 먹잖아요. 사정원에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안식년하는 신부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두 분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 누구 흉도 보고 뭐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텔레비전도요.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하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내가 우차사를 1년 내내 봤다니까. 혼자 보고 웃는 건 그거는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혼자 보고 막 방에서 혼자 깔깔고 미친 거지. 혼자 보고 웃고. 근데 신부님하고 우리 나하고 안식년한 이용삼 신부님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녁에 우차사를 봐도 재밌고 뭘 봐도 재밌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부 그냥 혼자 밥 세끼 먹고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정말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걸 어려니 했는데 둘이 텔레비전 보고 둘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럼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고 와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같이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자식 키우느냐고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 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 사람이 이게 안 죽으면서 당신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사니 이게 집안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지? 그러니까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50대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산대요. 소중함을 알아서. 근데 우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야. 한 번도 안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전심 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이게 밥 새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는 거지. 왼수. 애인이 아니고. 방도 어떻게 써? 아니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방도 그 아파트에서 둘만 사니까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뒷방에서 자고 잠도 따로 자고 이거 뭐 같이 사나 마나야. 그 지금 우리 할머니들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이 노원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계동, 하계동 이렇던데요. 거기 맹인 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맹인 재활원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갖고 내가 뭐 정말 염도해주고 그냥 성가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눈이 먼 그 자매가 그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길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지. 그렇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귀찮지. 밥 새끼 해주는 거. 그런데 그 묵뚝뚝한 할아버지가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좀 잘하세요. 자식한테 신경 쓸 거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야. 구박 좀 하지 말고.
노년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80까지 사는 게 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제가 신학생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리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나 봤을 때 내가 47kg였어. 47kg. 근데 지금 57kg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 내 이 허리띠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어디가 있고 딴 날은 여기가 있고 허리띠가 제자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 신부들이 이제 내일 모레 오는 호계동에 우리 최영남 신부하고 작년에 나하고 같이 살던 이용삼 신부가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 신부 돼갖고 40살까지 살면 이별 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아라 이거지. 그때까지 못 살 줄 알았거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40살까지 살면은 큰 컨테이너 트럭 하나 거기다가 먹을 거 침대 다 해갖고 세계 구경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왜? 이게 건강하고 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고,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래 사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6.25 전쟁 통해 안 죽었지, 교통사고로 안 죽었지, 암으로 안 죽었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느님의 은총, 축복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행복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노년에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다.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어제 100살 먹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외로움, 고독.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상실은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이 상실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상실은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잃어가는 거, 육체적인 상실도 있다. 눈이 침침해지고 독서나 운전이 어려워져서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이 곤란해진다. 노년은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 젊었을 땐 피부도 뽀얗고 정말 얼마나 예뻤어요.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 한 미모 했을 할머니들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어. 기가 막혔을 텐데 외모에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형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외로움, 상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함께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식 이사 갈 때 이사 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안 가요? 자식 이사 갈 때 따라가고 친구 한둘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아무데도 이사 가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던 데서 죽도록. 우리가 늙으면 양로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 가는 게 10%도 안 돼요. 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어디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랑? 친구랑. 아니
손자가 같이 놀아줘, 아들이 같이 놀아줘.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은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막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그거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까 지금 수학여행 온 거 아니야? 1박 2일? 수학여행도 오고. 아유, 한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해. 그냥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얼마나 훌륭해. 할머니들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에서 60까지, 그럼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 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 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 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말어. 100살까지.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 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 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가한다고 싸워갖고 재판에 걸어갖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정에 쓰고 저기 가서 재판정에 쓰고. 이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그래. 이 정규 학교를. 우리나라가 이 정규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의 정규 학교라도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왔어.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원 5만 원이면 되니까 그 4일 동안 여기 와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벼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려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노년에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예.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 넣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 요즘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병원 가야지. 대충 따져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라면만 먹어도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지도 않는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있는 거야. 그 쥐고 앉아서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되게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3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2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선 잘 자고 중간에 뭐 2번에 밥 나오네 2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주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주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 들어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져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며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곱고 이뻤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생겨서 기력도 빠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또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예? 그것도 구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져갖고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거를 주위에서 자꾸 보면 자꾸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지금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광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전혀 문제없이 살 할머니들이에요. 100살까지. 왜? 지금 근력은 100살까지 관리만 잘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관리만. 그리고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야? 꼴까닥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늙었다고 난 늙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들한테 섭섭한 할머니들 많죠?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해요. 100명이. 맞죠? 네. 아유, 솔직해네. 비산동 할머니들이. 왜 내가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하냐면,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 욕이에요. 며느리 욕.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라고 고해성사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키웠을 때, 막 키웠을 때 태어났어. 막 손가락에 꼬무락거리고 막 저기 막 옹알이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놈이 일어났어. 뻗떡. 그래갖고 걸으면 한 걸음 뛰었을 때 흥분돼요, 안 흥분돼요? 흥분되죠? 걸어. 그럼 기가 막히게 행복하죠? 그 행복은 아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행복했을 거야. 거기다 엄마라고 그래봐. 어때요? 막 죽지, 엄마라고 그러면은. 막 죽어, 엄마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애가 가방 들고 막 학교 갔다가 뛰어왔다 하고, 아, 이놈이 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나보다 더 커져.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이게 키우는 맛이요, 보통 큰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70이 됐어. 문을 열고 나오면은 아이고 그런단 말이야.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정말로 푹 빠져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본단 말이야. 얘야 눈이 좀 안 보인다. 보니까 백내장이 걸렸어. 눈이 또 났더니 얘야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무릎에 여기 그냥 저기 물렁뼈가 다 없어졌고 그 뼈 수술해줬어.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 아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쁠 것 같아? 자식을 키울 때가 기쁠 것 같아? 죽어가는 부모를 보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안타까움, 짜증, 의무감 이런 게 들었어. 여기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걸 보는 건 그 슬픈 거예요. 그 외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 뭐야? 그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의지하고 기대하고 산다. 지금부터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알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82살인데 글쎄 75살 되던 해에 아들이 꼬신 거예요.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팔고 내가 사는 아파트 팔아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살면 얼마나 사나. 여기 혹시 나는 살면 얼마나 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죽어. 얼마 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할머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70살에 그랬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는데 무슨 여행이냐.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는데 80이 돼도 안 죽더래요. 80이 돼갖고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어머니 내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갈비 니네나 먹으러 가라. 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무슨 갈비가 필요하냐. 그리고 뒷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됐는데 그때도 안 죽더래요. 그래갖고 90이 돼갖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진짜 내일 모레. 그리고 100살까지 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리고 뒷방에 앉아있던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3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그 30년 동안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노인대학에 나오면 춤 시간도 있죠. 춤도 치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그 30년이 축복의 30년이야. 저주의 30년이야. 축복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저주의 30년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할머니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나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갖고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식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죠.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챙견을 얼마나 하겠어. 이거 챙견 저거 챙견. 그래 며느리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성당 안 나가는데 성당 안 나간다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먹어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갖고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2개가 났어. 보온병으로 며느리가 때린 거예요.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2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 그래 82이니까 100살까지면 4억이면 살거든요. 그래 살자. 그래갖고 나하고 고소장을 다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래갖고 재판 날짜를 이제 잡아갖고 변호사 다 해갖고 보냈어. 재판이 지나고 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고 2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만에 성당에 나타났어. 제가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좀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를 한 거
그래 할머니 그럼 나한테 뭐야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느냐.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게 만들었느냐. 신부님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우기느냐고. 이미 80 넘어서 자식이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자식한테 맞고 살던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3달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왜 성당에 요새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론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3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하고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넣고 그거 다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신부님 나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해? 늙으면은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지 근성을 버려라. 남들이 뭘 알아서 해줘. 늙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60부터 64살까지 정규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거 배우는 거. 황창현 신부님은 늙을수록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돈이 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평생 자식 돌보느라 자신의 인생은 없이 사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지금이라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들로 귀중한 노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노후를 어떻게 하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행복한 노후, 불행한 노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 전제는 건강이겠죠.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습관 10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습관 10가지. 1. 의사를 멀리한다. 암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참을 수 없는 통증,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는 한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 규칙이다. 물론 건강검진이나 단기 입원 종합검사도 받지 않는다. 백신도 접종하지 않는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암이 발견될 일도 없고 공연히 치료받을 일도 없다. 그러면 꽤 높은 확률로 평온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는 좋은 예가 있다. 홋카이도 유바라시가 재정 파탄으로 병원 문을 닫자 일본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폐렴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자택에서 편안히 천수를 다하는 자연사가 급증했다. 이쯤에서 의사를 가까이에 수명이 단축된 유명인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 스모의 가장 높은 등급 장사였던 지오노 후지는 단기 입원 종합검사에서 작은 췌장암을 발견해 바로 수술을 받았다. 그야말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였다. 암은 완전히 제거했다고 의사는 말했지만 몇 개월 후 폐로 전이되어 수술 후 1년 만에 사망했다. 체중은 수술 전보다 13kg이나 줄었다고 한다. 가부키 배우 반도 미스고로도 거의 같은 경과를 거쳐 암이 폐로 전이되어 수술 후 1년 반 만에 사망했다. 췌장암은 진짜가 많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대개 잠잠해지고 전이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췌장암의 존재조차 모른 채 건강하게 활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료 의사 만다료쿠에이도 이렇게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10년도 더 전에 초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물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수영을 하며 지내세요. 2.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진단, 단기 입원 종합검사, 암검진으로 목숨을 구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암은 조기에 발견해 제거하면 낫는다고 믿는다. 5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암이 발견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늘었다. 수술이나 항암제 등의 조기 치료로 수명이 단축된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기력도 있고 식사도 잘하는데 건강검진, 암검진 등에서 신경 쓰이는 그림자나 수치, 암이 발견된다. 그러면 의사는 작을 때 발견해서 행운이다. 당장 절제하자고 몰아댄다. 가령 전립선암 생체검사의 경우
고관 사이로 여러 개의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해서 세포를 조사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 치료의 컨베이어 벨트에 타지 마라. 암은 체내에서 생겨나 검사를 통해 발견될 때까지 5에서 20년 이상 걸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진짜 암이면 처음부터 전신의 전이에 잠복해 있다. 그래서 상태를 보고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숨쉬기 곤란하다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그것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것, 중단하는 것은 절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오래 잘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3. 약을 먹지 않는다. 약으로는 병을 막을 수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 어느 60대 환자가 동창회에 모인 40명 가운데 약을 안 먹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약의 복용은 대부분 건강검진에서부터 시작된다. 혈압을 낮추는 강압제만 해도 60대의 약 30% 이상이 복용하고 70대만 돼도 그 비율은 50% 이상으로 올라간다. 별다른 증상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복용하기 시작한 약은 지금 당장 내려놓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치를 낮추는 약으로 수명이 늘었다는 자료는 전무하고 오히려 암, 뇌경색, 치매에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오랜 기간 복용한 약은 중단해도 한동안 약효가 지속되므로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불안하면 일주일에 한 종류씩 줄이자.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세균성 감염 정도다. 질병의 약 90%에 대해서 약은 수치만 떨어뜨리거나 증상을 잠시 완화하는 효과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모든 약에는 두통, 위통, 혈변, 어지럼증, 정신불안, 부정맥 등 독성과 부작용이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매마리의 일본 국내 연간 판매액은 4,600억 원대인데 경련, 실신, 환각, 창난 등의 증상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다면 한방약은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항암제 재료가 될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 포함된 것도 있어서 한방약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생긴 사건은 무수히 많다. 질병의 90%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안전하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에 2가지뿐이라고 생각한다. 심근경색 등 목숨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약을 복용해서 확실히 심신의 상태가 좋아진 경우, 최초의 한 알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4. 살을 빼지 않는다. 요즘에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암은 식사로 낫는다는 식의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암 환자 대부분이 현미,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버린다. 이는 대부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거나 섭취 칼로리가 낮은 살이 빠지는 식사법이다. 살이 빠지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지나치게 살을 빼서는 안 되고 고루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해야 한다. 이는 암뿐만 아니라 만병을 멀리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법이기도 하다. 현미, 채식 등의 살이 빠지는 식사요법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가장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할 것은 세포를 만들고 복원하는 단백질이다. 그 중에서도 몸에 흡수되기 쉬운 달걀, 우유, 치즈 등 동물성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자. 체력을 만드는 지방도 중요하다. 식욕이 없을 때는 조금씩 몇 번에 나눠서 먹어보자.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하는 것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완전 식품 달걀이다. 달걀은 비타민C 이외의 영양소를 완벽하게 갖추었고 소화도 잘 된다. 매일 달걀과 쿠키를 먹어서 117세까지 살았다. 이탈리아의 에마 모라노 할머니가 생전에 밝힌 장수 비결이다. 할머니는 젊을 때 빈혈로 몸이 약했는데 의사가 달걀 섭취를 권했다고 한다.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에 충분한 살과 지방이 필요하다. 살집이 있으면 큰 병에 걸리거나 식욕이 없는 날이 이어져도 자신이 저축한 영양분을 이용해 병과 싸우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살도 저축해두자. 5. 7시간 숙면을 취한다. 수면 부족은 몸의 리듬을 무너뜨려 암을 부른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은 유방암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인 만큼 불면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수면과 암의 관계에서는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유방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해 몇 가지 보고되었다. 과거 1년간의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해 6시간 이하, 7시간, 8시간, 9시간 이상으로 나눠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전립선암을 막는다. 멜라토닌 분비는 아침 햇빛을 쐬어서 체내 시계가 재설정되면 잠시 멈추었다가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시작되곤 한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도 분비된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세포가 손상된 몸을 회복시켜주는 호르몬이다.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피로가 쌓여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피부 트러블과 탈모가 심해진다.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탓에 회복이 늦어 건강을 해치고 노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신진대사 능력도 떨어져 밤샘을 하면 곧바로 얼굴이 붓는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되어서 혈압도 올라간다. 하나같이 수명을 줄이는 일뿐이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에서 8시간인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4배 높아진다. 수면 시간은 7시간이 적절하고 과다 수면도 일찍 사망한다. 오랜 시간 잠을 자는 것도 문제로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과 비교하면 9시간인 사람의 사망률은 남성이 17%, 여성이 23%나 높았다.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자.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거나 적당한 피로감이 있을 때 뇌도 긴장을 풀고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수면 유도제나 술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잘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6. 염분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 소금과 암, 소금과 고혈압은 관계없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맛 자체보다는 염분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라면이나 가락국수의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것도, 생선구이에 간장을 뿌리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염분에 대항해 무미건조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혀에 닿는 순간 맛있다고 느껴지는 적당히 짠맛이 몸에 가장 좋은데도 말이다. 사실은 염분이 부족한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 일본이 세계 제1의 장수국이 된 것은 소금을 잘 섭취한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별 소금 소비량과 암 사망률 자료가 시선을 끈다. 나가노현은 1995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암 사망률을 자랑하는 장수현으로 남성의 평균 수명은 1990년부터 줄곧 전국 최고다. 그런데 나가노 현의 소금 소비량은 전국 4위, 된장 1위, 간장 8위로 월등하게 짠 음식을 좋아하는 지역이다. 일일 소금 섭취량 6.7g 미만은 사망률이 증가한다. 미국 고혈압학회에서 상을 받은 의학 박사 아오키 규조는 소금 결핍은 생명을 빼앗는다. 일본인 고혈압 환자 중 98%는 소금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물과 소금 중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탈수, 현기증, 정신장애, 신부전, 혼수 등이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른다. 특히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나트륨을 빼앗기기 쉽고, 염분 부족은 열중증과 관계하는 탓에 물뿐 아니라 소금도 보충해야 한다. 물과 소금은 몸에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는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까닭에 과다 섭취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덴마크의 어떤 연구자는 몇몇 의료단체가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미만으로 줄이자고 권고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금 섭취량이 6.7g 미만일 때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비즈니스에는 늘 주의하자. 7. 모든 일을 과하게 파고들지 않는다. 무리한 체중 감량, 격렬한 운동, 히트쇼크로 목숨을 잃는다. 공자가 인덕의 최상위에 두었던 중용처럼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적당히 균형 잡힌 삶은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정상세포가 약해져 암에 걸리기 쉽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막히기 쉽다. 어떤 일이건 과하게 파고들면 몸에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운동은 적당히 걷는 일에 유의해서 매일 아침 반려견과 함께 30분 정도 산책을 즐긴다. 지하철역에서는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한다. 중장년의 경우 하루에 1만 보를 걷거나
과한 근력 트레이닝을 하는 등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되어 동맥 경화와 빈혈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격렬한 운동 중에는 심장이 혈액을 대량으로 내보내 노화로 인해 딱딱하고 가늘어진 혈관을 무리하게 지나게 되므로 혈관이 더욱 노화하는 까닭이다. 히트쇼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자. 특히 겨울은 저승으로 들어가는 귀문으로 추운 실외와 따뜻한 실내, 서늘한 욕실과 뜨거운 목욕물 등의 온도 차이로 혈압이 오르내려 생명을 잃기 쉽다. 따뜻한 방에 있다가 추운 곳에 나가 옷을 벗으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된다. 욕실을 지나치게 서늘하게 하지 말고 욕조물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서 히트쇼크를 예방하자. 8. 햇빛을 적당히 쬐다. 햇빛은 넘쳐도 부족해도 암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 햇빛을 많이 쐬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설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일조량이 적은 북부 지역에서는 대장암 등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져서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합동 연구팀도 햇빛에 대한 노출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다. 비타민 D가 암 예방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비타민 D는 부족하면 뼈의 질병을 초래하는 비타민으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관계할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햇빛을 쐬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된다. 생선, 달걀, 버섯 등의 식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햇빛을 적당히 쐬기만 해도 충분한 양이 만들어진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적당한 햇빛의 양은 다음과 같다. 맑은 날에 반소매를 입었다면 그 상태 그대로, 긴 소매를 입었다면 피부가 드러나도록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려서 10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쐬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성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하루 15분은 햇빛을 쐬는 것이 좋다. 비타민 D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는 연어, 고등어, 꽁치 등이 있다. 9. 의사의 으름장에 겁먹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의 불안을 부채질해서 치료에 끌어들인다. 건강한 사람의 불안을 부채질해서 치료에 끌어들이는 광고가 세상에 넘쳐난다. 의료는 공갈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암은 목숨과도 관계되는 병이라서 으름장도 과격하다.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수술하지 않으면 장폐색으로 대굴대굴 뒹굴 만큼 아프다 등등. 한 환자는 주치의에게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묘를 준비해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의사의 으름장의 질에 겁먹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의료진을 찾으려면 나름대로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에서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7가지 매뉴얼을 정리했다. 첫 번째는 치료의 부정적인 면까지 포함해 스스로 부지런히 폭넓은 정보를 수집한다. 두 번째는 인사하지 않는 의사, 환자의 얼굴을 보지 않는 의사, 깔보는 의사로부터 도망친다. 세 번째는 갑자기 5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로부터 도망친다. 네 번째는 의사의 유도에 말려들지 말고 설명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다. 5번째는 의사에게는 꺼리지 말고 질문한다. 6번째는 수술 후유증, 약의 부작용, 치료 후 생존율과 그 근거를 자세히 묻는다. 마지막 7번째는 여러 의사의 소견을 듣되 검사 자료와 X선, CT 영상은 환자의 것이므로 당당히 요구한다. 사전에 제대로 자료를 조사해서 의사가 겁을 주어도 의연히 맞서자. 10. 자연사를 목표로 한다.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지막, 자연사가 크게 늘고 있다. 이전에는 집에서든 노인 홈에서든 마지막은 병원에서 맞기를 바라는 고령자와 가족이 다수파였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연명 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이 90% 전후인 경우가 많다. 노쇠사는 곧 자연사이며 가장 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바람직하다. 일상생활은 가능한 한자기 힘으로 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자. 몸과 마음, 뇌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려면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더해서 하체, 입, 뇌를 자주 움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채소 키우기, 뜨개질, 지역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몸과 마음 그리고 뇌가 균형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이다.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삼킬 수 없게 되면서부터 차츰 의식이 희미해지고 대개 1에서 2주일 안에 사망에 이른다. 기아 상태에서는 뇌내의 모르핀 상태의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탈수에 의해 혈액이 졸아들어 의식이 희미해진다. 호흡이 나빠져서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탄산가스가 쌓이는데 이건 역시 마약 작용이 있다. 즉 죽음은 기분 좋게 깜빡 조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자세상으로의 이행이다. 사람은 모두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다. 자신에게, 가족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 때 행복할지 건강할 때부터 미리 생각해두자. 마지막으로 두렵지만 꼭 알아야 할 암에 관한 Q&A 30가지 중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렵지만 꼭 알아야 할 암에 관한 Q&A.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릴까? 쥐에게 불에 탄 음식 성분을 먹여서 위암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 실험이 있다. 그러나 이때의 양은 인간이라면 불에 탄 음식을 밥공기로 하나 가득 수십 년간 먹은 양에 해당한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암이 사라지는 일이 가능할까? 변이한 유전자는 원상태로 돌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술과 뜨거운 음식은 암의 원인이 될까? 음주가 암의 발생 원인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난뿐이다. 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당뇨병인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다.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지만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다만 발암 작용이 지적된 당뇨병 치료제가 있으므로 그 영향은 생각할 수 있다. 암 치료 중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될까?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는데 골고루 체형에 따라 먹는 것이 좋다. 암과 맞서 싸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짜 암과 유사암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을까? 진짜 암과 유사암을 현미경으로 구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암의 진행도로 추측은 할 수 있다. 예외로 암세포가 장기의 점막과 유선의 유관 내에 머무는 경우는 거의 틀림없이 유사암이다. 숙변, 변비는 대장암의 원인이 될까? 여러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변비가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다.